부터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남의 방식 연출한 김태민입니다. 금붕어소생 프로젝트 연출 양아영입니다. 한방에서 연출한 강다입니다. 자, 가볍게 처음에 질문이 안 나온 걸로 알고 공통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거의 기획과 발상을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는지 소상히 좀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졸업영화를 찍어야 되니까 근데 그 졸업영화를 뭘로 찍을까 고민을 하고 있다가 세 가지 아이템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서울로 다시 본가로 오게 돼서 되게 좋은 점 중 하나가 서울 시민이 돼서 따릉이를 맨날 타거든요. 그 공유 자전거. 그 따릉이를 맨날 타다 보니까 그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따릉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어려서부터 죽음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따릉이를 타다가 되게 재밌는 노래를 들어도 그 강가에 이제 풀숲길이 다 나 있잖아요. 근데 뭔가 내가 잠깐 실수해서 이 풀숲으로 빠지게 되면은 아무도 날 보지 않았고 풀숲이 바람이 불 거고 그럼 그 감각이 되게 미학적이고 아름다운 풍경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인공이 되게 빨리 퇴장하는 영화를 찍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화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하다가 자전거가 이렇게 가다가 강옆으로 빠지게 되면은 일종의 다이빙이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은 주인공 설정을 수영선수로 해야겠다 이런 설정을 했어요. 근데 내가 지금 학생인데 수영선수 배우를 어떻게 구하지? 다이빙장을 어떻게 구하지? 다이빙장을 어떻게 찍지? 뭐 그런 고민을 하다가 몰라 그냥 해보자 해서 하고 되게 많은 후회를 했습니다. 따릉이를 실제로 버리신 건 실화인가? 네, 실화는 아니에요. 그냥 그런 생각을 항상 좀 자주 해서 네, 실화인가 하다가 놀래가지고 혹시 저도 이제 졸업 영화를 찍어야겠다 하고 생각을 하다가 우연히 좋아하는 노래 뮤비에서 금붕어를 봤는데 금붕어가 되게 유약하고 뭔가 곧 떠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그런데도 사람 눈을 사로잡는 게 있고 그 아름다운 이미지가 되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같다라고 생각해서 금붕어라는 아이템을 이제 인간관계로 생각을 하고 이 시나리오를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와 곧 관계가 끝날 것 같은 아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연인과의 관계가 끝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제 딸, 이 아빠와 딸의 서사가 맞물리면서 이게 잘 붙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 작품을 연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적어온 걸 읽겠습니다. 제가 글을 쓸 때 평소에 자아의 성장을 늘 화두로 두려고 해요. 이번 이야기를 쓸 때는 특히 청년 세대가 느끼는 비실제적 불안과 그것을 극복하고 이뤄내는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고 또 그 이야기를 심각하지는 않게 아주 사적인 영역이 아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영역에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노력했고 제가 생각하는 비실제적 불안이라는 건 결국 눈에 드러나지 않아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 자신조차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자기만의 고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드러내는 데 집중해서 이야기를 진행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예, 혹시 뭐 빠르게 질문 있으시면 이거 궁금해서 못 참겠다 하시는 분이 없으시면 바로 또 제가 준비한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긴장하시니까 다음부터 여쭤볼게요. 네, 수평 트래킹 숏이 굉장히 많던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뭔가 의도나 뭐 요거를 어떻게 준비를 했고 저는 그 자전거 트래킹 샷이 되게 저거 어떻게 찍었을까 뭐 예산이 아주 컸나 뭐 이런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수평 트래킹 장면이 말씀해주신 자전거 장면도 있고 수영하는 장면은 한 절반 정도는 수평 트래킹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 찍으면서 자전거 장면과
수영 장면을 영화에 담아야겠다라고 생각한 걸 굉장히 많이 후회를 할 정도로 좀 난이도가 있는 촬영이었어요 저한테. 그 자전거 타는 장면은 그 로케이션을 구하는 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따릉이를 타고 또는 이제 경기도, 이 실제 로케이션은 경기도 오산이거든요. 그 오산 같은 데 가서는 그 공유 자전거가 요새 많잖아요. 근데 따릉이는 싼데 그리고 경기도 뭐 이런 카카오 바이크나 이런 데건 되게 비싸요. 아니 그 서울에서 넘어가면 전화 온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따릉이는 안 타고 이제 그 각 도에 있는 그 지방에 있는 그런 공유 자전거를 그 이용권을 끊어서 맨날 이제 네이버 지도로 보고 돌아다녀 보고 그다음에 이 제작 기간 동안 이곳저곳을 많이 뭐 일 때문에든 뭐 차 타고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은 근처에 저기 강을 항상 유심히 봤어요. 저 강에 자전거길이 굉장히 우거지고 사람이 인적이 드물 것 같다. 촬영이 잘 될 것 같다. 그러면 그런 데를 캡처해서 네이버 지도에서 캡처해서 그걸 다시 한번 가보고 그렇게 하고 실제적으로 촬영을 찍은 것 자체는 레이 그 되게 조그만 소형 자동차를 대여를 해서 거기에 짐벌이랑 이제 그 카메라를 하고 스태프들이 거기 타고 그다음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동하고 자전거를 이렇게 같이 팔로잉하면서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근데 이제 차 소리가 많이 삽입이 돼 있어가지고 실제 촬영본에는 대사 같은 경우는 나머지는 다 후시로 새로 입힌 거고 그다음에 수평 트래킹 장면이 많았던 이유는 그 제가 팜플렛에 연출 의도에도 적었는데 나비가 이렇게 다른 새들이 이렇게 나는데 나비는 좀 이렇게 찍고 이렇게 날고 막 이렇게 카메라로 담으려고 해도 인서트를 남의 방식이니까 인서트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인서트를 찍으려고 해도 찍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궤도가 불안정하니까. 근데 제가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의 추측인데 거기 연출 의도에 적은 것처럼 나비의 날개가 나비 몸보다 너무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나비는 매번 새롭게 자기의 날갯짓을 새로 다시 하면서 새로 동선을 짜고 새로 움직임을 가져가야 되는 되게 불행한 생명체 아닐까. 근데 그게 우리 인생이랑 비슷한 것 같다. 뭐 누군가를 이별하면은 끝인 것 같지만 그 이후에 또다시 또 다른 움직임을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수평 트래킹의 어떤 일직선적인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면서도 그게 갑자기 단절되는 순간 새벽에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는 것처럼 그런 장면들을 많이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 공유 자전거로 로케이션을 했다 이 사실은 정말 이거 다큐멘터리로 찍어도 진짜 재밌었을 것 같은. 네 맞습니다. 다음 시즌을 기대하면서 그 금붕어 소생 프로젝트 감독님께 구조가 되게 시나리오가 재밌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 이혼하고 친구끼리 균열이 나는데 그게 딸하고 금붕어 처지가 묘하게 맞물리면서 이제 요상한 감정을 이제 층위를 쌓아가는데 아까 조금 간단히 말씀 주셨지만 조금 더 상세하게 시나리오 구성 부분에서 이런 거는 조금 내가 신경 썼지롱 하는 그런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나리오적으로 신경을 썼던 거는 일단 이제 이 시나리오가 제가 이 시나리오를 엄청 많이 오랫동안 다듬지는 못했는데 딱 처음부터 생각했던 거는 이 딸의 서사와 아빠의 서사가 어느 순간 맞물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딸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던 아빠를 이해하게 되고 아빠도 이 딸의 감정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게 돼서 두 사람이 이제 결국 똑같은 사람이구나. 우리는 다 똑같은 걸 겪고 똑같이 괴로워하는구나.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아쉬웠던 거는 시나리오 결말을 어쨌든 뭔가 그래서 화합이 되었다. 이 둘은 각자의 관계는 이랬지만 서로가 맞물리는 관계를 얻을 것이다. 이거를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너무 갑자기 해피엔딩으로 된 것 같아서 이거는 조금 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말을 가기까지. 혹시 그럼 이상형본 외에 디렉터스 컷까지 갈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일단 솔직히 마음은 있는데 제가 생각보다
레카에 많이 띵뜯겨서 네,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업체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눈이 뜯겼다고 하시니 네, 그러면 썸머워즈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의도는 설명했으니까 제가 준비해온 질문 넘어가고 처음에 썸머워즈라고 돼 있어가지고 제가 뭐 여름에 무슨 뭐 전쟁이 벌어질까 뭐 고민했는데 크레딧 올라가니까 워즈라고 과거형 뭐 그렇게 그거에 대한 제목에 대한 의미를 조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전쟁의 의미도 가져가고 싶었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일련의 일들이 결국 다 지나갔고 우리 앞으로 나아갈 거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선희처럼 발걸음을 내디뎌 갈 거다, 그런 중의적 의미를 주고 싶어서 제목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뭐 간단하게 빠르게 뭐 총 컬러가 혹시 그게 뭐 어떤 그건가요? 그게 색칠이 돼 있던데. 제가 여름을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좀 초록색이었는데, 아무래도 설정 자체가 아이가 들고 다니는 총을 계속 선의가 전달받고 그게 돌아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좀 조악하게 생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초록색 중에서도 정말 촌스럽고 그린 스크린 같은 색깔로 일부러 좀 촌스럽게 색칠을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총에 맞고 이후에 어떻게 궁금하던데. 그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사실 이거를 남자 배우분 오디션을 정말 많이 봤는데 그때마다 혹시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근데 이 배우분이랑 같이 하게 된 이유가 다시 그냥 계속 만날 것 같다, 그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선택을 하게 된 이유도 컸거든요. 그래서 저는 둘은 일단은 헤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관객분 혹시 궁금하신 분들 저기 저 회색에 손 드신 분, 회색 옷 입으신 분이요? 썸머워즈 감독님 질문 좀 많이 할게요. 제가 되죠? 그 애니메이션 처음에 그거랑은 뭐 상관이 없는 건가요? 호소다마모루 감독인가? 그거랑 제목이 계속 할까요? 질문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씩 할까요? 제가 사실 면접 같은 데서도 그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사실 애니랑 관련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아예 스펠링까지 쓰셨더라고요. 여기 팜플렛에 그것 때문에 그러신 분. 그리고 노래 주로 나오는 노래가 호키포키잖아요. 저 유치원 때 다니는 때도 했던 것 같은데 아직도 끝난 건데 좀 기괴한 편곡하셔가지고 분위기에 계시는데 그 음악 쓰신 이유 좀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은 제가 촬영적으로 원형의 모형을 많이 쓰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총구가 향하는 방향이 항상 선의를 향하게 했고, 그것에 대한 POV가 되는 선의는 항상 표적이 된 것처럼 원형에 갇혀있는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의가 깊은 상념에 빠졌을 때 나오는 장면에서 동적인 부분도 원형을 가져가면 좋겠다. 그래서 동적인 율동을 하는 음악이 동요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호키포키가 생각이 나서 그 음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마지막 질문인데요. 아까 벤치에서 투샷으로 이렇게 커플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어깨만 잡잖아요. 그거 좀 왜 그게 잠시 궁금하고, 간단한 건데 총을 그 부셔가지고 버리셨는지 마지막에 그게 궁금합니다. 왜 만지냐는 뜻이신 거예요? 카메라 갑자기 이렇게 어깨만 잡잖아요. 아, 카메라. 그 장면에서 성태기의 말이, 선의한테 향하는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되게 소음같이 들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계속.
그래서 어느 순간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는 말이 인간같이 안 보이고 그냥 단적으로 한 부분으로만 보였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컷으로 촬영을 했고, 마지막에 총을 왜 부시냐고. 어떻게 부시고 그게 어떻게 됐는지 아, 어디 있는지. 총을 부시고 버리고 간 거죠. 그 총의 의미 자체가 어디론가 늘 화살이 향해야 될 것 같은 불안? 그거를 염두에 두고 가지고 설정했던 소품이기 때문에 그 고민에서 벗어나고 앞으로 나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부셔서 버리고 그냥 나만이 나아간다. 그런 의미로 두고 가는 걸로 설정을 했습니다. 예. 그 건조기 원형통이랑 뭐 그 사람들 막 모여 있는 강강수월래 같은 그 원형도 조금 그렇게 아까 얘기하신 의도와 맞닥뜨려진다고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럼 또 공통적인 질문 하나 여쭙겠습니다. 예. 이 영화를 연출하면서 딱 놓치지 말아야 될 거 하나가 있다면 뭐였을까요? 뭐 소품이든 음악이든 뭐 어떤 트래킹 숏이든 뭐든 한 분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되게 많은 답변들이 스쳐 지나가는데요. 여러 개 하셔도 됩니다. 네, 첫 번째는 감정인 것 같은데 감정을 잘 했는지는 모를까. 제가 연출은 했지만서도 관객분들이 느끼는 것 같아서 또 제가 좀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서 그건 패스하고요. 지금 생각나는 거는 긴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저는 가치라는 게 중요시 된다 생각하는데 영화도 이야기이고 장면이고 이미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가치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은 새로움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새로움이 예상되지 않는 거가 새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이 다음 장면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장면은 언제 끝날까? 어떻게 끝날까? 얘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긴장감이 장면을 보면서 관객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그런 긴장을 갖고서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영화에서도 갑작스러운 단절이라든가 갑작스러운 컷 전환 이런 게 많은 이유도 그런 이유이고,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영화에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들은 긴장감을 어떻게 계속 팽팽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였던 것 같습니다. 혹시 영화를 준비하면서 막 어떤 책이나 영화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혹시 좀 주로 봤던 거나 영감을 받았던 게 있었을까요? 네, 많이 편집을 할 때나 시나리오를 쓸 때나 되게 많이 봤던, 틈틈이 영화 전체를 보는 건 아니고 끊어서 이렇게 부분 장면들을 봤던 거는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아사코를 많이 봤고요. 아사코도 되게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갑작스러운 단절이라든가 갑작스러운 전환 같은 게 되게 많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 시나리오를 쓰면서 편집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단절이나 이렇게 가는 게 도움이 될까? 겁이 들 때가 많거든요. 겁이 날 때가. 근데 그럴 때마다 뭐 하마구치 류스케랑 저랑 비교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저 사람들도 저렇게 하는데 내가 저 사람이 좋으면은 좀 가보자, 용기를 갖고 이런 생각을 해서 아사코를 많이 봤고, 그래픽 노블 만화책 중엔 스피닝이라는 만화책이 있는데 그 스피닝 아이스 스케이팅 하는 애의 자전적인 성장 이야기인데 그거가 되게 냉혹하고 재밌었어요. 건조하고. 그 다음에 뭐 여기까지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조만간 하마구치 감독님 한국 오신다는데 조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연결해서.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건 이제 시나리오적 영화 내부에서나 현장 등의 영화 외부에서나 저는 이 관계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영화의 주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영화 시나리오 내에서도 이 아빠와 딸의 관계, 아빠와 아내의 관계, 딸과 이제 약간 열린 느낌으로 제가 그냥 친구일지 여자친구였을지 그거는 남겨뒀는데,
그런 관계, 왜냐면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이제 관객분들이 받는 감정은 각자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캐릭터들의 감정까지 정해놓는 거는 싫더라고요. 그래서 관계를 좀 중요하게 했고, 영화 외부에서도 결국 영화라는 게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스태프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거다. 뭐 저와 배우, 저와 스태프 뭐 이렇게. 그래서 저는 관계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관계에 맞춰서 따라가다 보면은 이게 답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일단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는데, 결국 뭔가 두려움이라는 건 타인에서 유발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리고 내 고민이나 문제가 그대로 문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에서 체감되는 두려움이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야기 전개에 있어서도 초중반까지는 선희의 주변 인물들이 선희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괴로움을 주는 인물들로 그려지지만, 후반부로 넘어갈수록 사실 선희를 두렵게 했던 그 원인은 자신의 자아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 감정들을 표현했던 부분들을 많이 전달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연출했습니다. 네, 정답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이렇게 중간에 검은 옷 입으신 분 갔다가요, 저기 끝에 계신 분 갔다가요, 그리고 저기 회색 옷 입으신 분한테 넘어가겠습니다. 네, 소감부터. 예. 안녕하세요. 우선 세 분 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금동원 선생 프로젝트 양한 감독님이랑 나비의 방식 김태민 감독님께 하나씩 질문 드리고 싶은데, 우선 금동원 선생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아빠 해범과 딸 승희 둘 다 얽혀있는 관계에 대한 고민을 마지막에 그런 상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갈등을 해소시키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두 주인공들이 상실을 인정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계기가 어떤 걸로 생각을 하셨고 어떤 걸로 연출을 하셨는지가 궁금했고, 또 이제 택시기사라는 직업이 어떻게 보면 그런 복잡하고 얽혀있는 집안 관계에서는 벗어나서 밖에서 일할 때는 조금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걸 연출을 의도하신 건지 아니면 택시기사라는 직업을 특별하게 설정하신 이유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나비 방식 김태민 감독님은 요거부터 네. 답변 금방 하거든요. 일단 택시로 설정을 한 이유는 이제 이제 아빠와 딸이 분명 가족이지만 뭔가 이 그림을 봤을 때 딸은 뭔가 손님처럼 타고 있고, 아빠는 어쨌든 뭔가 지금 기사를 하고 있는 뭔가 이렇게 가족 같지 않은 거리가 있는 것 같은 그 그림이 재밌을 것 같아서 택시 기사로 설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둘이 그런 각자의 관계 상실을 받아들인 거는, 소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혜지와 함께 키우던 금붕어 그 한 마리를 혜지가 아무렇지 않게 이제 발로 차는, 정말로 끝났구나, 내가 받아들이면 끝나는 거였는데 이제 그걸 눈으로 보고 받아들였다라고 생각하고, 해범 같은 경우는 이제 소라 자기 딸이 그렇게 표면적으로 말을 하는 거, 어차피 이혼하면 나 신경 안 쓸 거 아니에요. 그거에 되게 직격타가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해범 같은 경우는 소라에 비해서 제가 연출할 수 있는 분량이 많이 없어서 조금 아쉬운데, 어쨌든 소라 때문에 이거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각자 상실을 받아들인 걸로 설정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 나비의 방식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영화와 좀 다르게 화면비도 2.35대 1이 아니에요 같기도 하고, 타이틀도 마지막에만 띄우셨는데 그런 뭐 특별한 의도가 있으셨는지 궁금했고,
이제 저도 이번에 수영장 영화를 졸업 영화로 연출했던 사람으로서 그 촬영 난이도에 대한 고민이 엄청 공감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말씀해 주셨던 게. 그리고 아까 감정을 되게 중요시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수영장 촬영을 하실 때 수영장 인물들의 감정에 대해 수영장이나 로케이션을 컨택할 때 주로 어떤 연출적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셨는지가 궁금했고, 이제 수영장 내부에서 촬영하실 때 촬영적으로나 뭐 앵글적인 부분을 어떤 걸 가장 많이 신경 쓰셨고 제일 중요하게 연출 의도를 하셨는지가 제일 궁금했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다 외우지 못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죄송해요. 그래서 화면비랑 타이틀 관련. 네. 화면비 같은 경우는 제가 2.35대 1이 너무 영화답다는 느낌을 줘서 안 좋아해요. 개인 취향인데 위압적인 이유들이 여러 개 있을 거고 사람들이 그 이유 때문에 또는 단순히 영화다워 보여서 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자기 내용의 형식에 걸맞아서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저 읽게 한 사람의 관객으로서 제가 영화를 볼 때 2.35대 1이 나오면은 되게 잘 찍은 영화가 아니면은 너 영화 찍고 싶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게 제 영화에서도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2.35대 1을 잘 안 하고요. 그 다음에 2.35대 1 시네마스코프 화면보다 그냥 1.85대 1의 화면에서 찍은 영화들을 더 좋아해요. 취향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했고 타이틀 제목이 없는 거는 넣어봤어요. 근데 어디다 넣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일반적으로는 새벽이가 죽기 직전 장면 마지막 자전거 투샷에서 넣어봤는데 그 스태프들이 반대를 했어요. 제정신이야? 그래가지고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이제 과거 장면에서 현재 장면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때 넣을까 했는데 그때 잠시 후 고등부 경기가 시작됩니다. 선수들 모두 출발대로 올라와 주세요 하고 페이드아웃 되고 그 블랙에서 나비의 방식이라는 타이틀을 띄울까 했는데 그 다음 붙는 게 바로 6년 후인 거예요. 그래서 나비의 방식하고 6년 후 하는 게 뭔가 조금 제가 급하게 작업할 때는 뭔가 조금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막 타이틀은 그냥 맨 마지막에 나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됐어요. 왜냐면은 새벽이가 또 안 그래도 나비의 방식이라는 나비가 어떻게 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죽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관객들이 영화를 보면서 나비 뭘까? 무슨 생각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제 두 번째는 저도 같이 수영장 영화를 졸업 영화를 연출했던 사람으로서 수영장을 컨택하실 때 어떠한 인물들의 감정적인 부분을 고려하셨는지와 연출적으로 특별하게 생각하신 촬영 그런 게 있으셨는지 궁금했습니다. 네, 그 로케이션을 선택하는 거는 합리적으로 저렴한 비용에 최대한 많은 시간을 찍을 수 있는 공간, 간섭 없이 그게 최우선이었고 그것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왜냐면은 다른 데가 너무 비싸서 힘들어서 그냥 일단 대기만 하면 찍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수영장을 컨택했고, 근데 한 가지 고민점 중에 하나는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화 첫 번째 그러니까 도현이랑 새벽이가 다니는 수영장, 영화의 주 무대가 되는 동네 수영장이 있고 그 다음에 영화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대회 수영장이 있어요. 그 대회 수영장은 사실 그 지금 질문 주신 지원 감독님이 해주신 것처럼 찍으신 것처럼 제가 어제 지원 감독님 영화 보면서 너무 부러웠어요. 저런 수영장에서 수영 대회 장면을 찍었어야 되는데 하면서 근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근데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영대회장을 어찌됐든 컨택을 해서 아주 짧게 3시간 만에 찍었는데 갔는데 그 다이빙대가 3개밖에 없는 거예요. 사진에는 많았는데 그래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굉장히 나낭이셨을 거라 예상이 되고 저기 회색 옷 입으신 분한테 바로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저희 옆에 맞아 강원님 갔다가 옆에 있으신 분한테 가겠습니다. 네, 일단은 나비 방식 영화 정말 잘 봤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이거 전에 질문 드릴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벨 방식에서 이제 대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장면들이 단독 장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각자 할 말만 한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혹시 그것도 앞서 얘기하셨던 어떤 단절을 좀 의도한 바가 있는 건가요? 아주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그 인간이라는 게 고독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소통하긴 하지만 완전히 통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촬영 감독도 몇 번 하고 이랬었는데, 그리고 제가 영화를 볼 때도 OS 샷보다 단독 샷을 잘 찍은 영화들이 더 마음에 가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단독 샷 딱 한 명 인물이 있을 때 그 프레임 안에, 그것도 2.35대 1이 아니라 1.85대 1 평범한 화면에 인물이 한 사람 딱 서 있는 게 되게 안정적이고 균형감 있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그래서 그런 단절의 의미를 포함하는 것도 있고, 그냥 그게 저한테 미적으로 더 아름답고 정확하게 보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제 인생 관 중에 하나인 그냥 인간은 고독하다에 맞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이제 제가 영화를 보면서 좀 이런 부분인가 싶었던 게, 이거는 되게 어떤 뜨거움 혹은 차가움 그런 것을 다루려고 했던 영화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물속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이 부족하고 차가운 공간인데, 어떤 새벽이가 죽음으로써 부재를 느끼게 하는 공간이고, 그러면서 또 자전거 타는 부분은 반대로 햇볕 아래에서 더운데 뜨겁고, 뭐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근데 결국에는 또 도연이가 자전거를, 물속에 빠져있던 자전거를 꺼내서 타고 가면서 어떤 그러한 상처들을 치유받기도 하는 어떤 그러한 뜨거움과 차가움, 그런 것들을 좀 평행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느껴졌는데, 혹시 이것도 의도한 바가 있으신 건가요? 네, 뜨거움과 차가움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개념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찌됐든 영화가 상실과 부재를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영화들이 되게 많아요. 상처들을 다루고 있고 상처들을 보여주는 영화들이. 근데 저는 상처들을 보여줌에 있어서 그것만으로 족하지 않고, 어찌됐든 상처를 이겨내는 힘도 같이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꼭 뭐 긍정적인 해피엔딩이라든가 뭐 완전히 나 극복했어 이런 식의 것이 아니더라도, 그냥 영화를 보다 보면 어떤 영화들은 인물이 전혀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 쟤는 뭐 저렇게 살아도 꿋꿋이 살 것 같다, 뭐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더라도, 이런 영화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영화를 좀 의도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현실에 지지 않는 영화를 조금 만들고 싶다. 리얼하기만 한 영화가 아니라 조금 이상하더라도 뭔가 희망도 같이 보여주는, 힘도 보여주는 영화를 보여주고 싶다라고 해서 의도를 해서 그렇게 영화를 찍었기 때문에 그런 게 전달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바로 마이크 저기 바 옆에 계신 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영화 다 잘 봤고요. 저는 썬더워즈 감독님께 질문하고 싶은데, 영화 보면서 노래나 소리가 굉장히 집중도를 올려준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노래를 어떤 분이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연출하셨고 어떻게 만드셨는지 궁금했어요. 사실 이 영화가 감각에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기획을 시작하면서부터 소리와 음악이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일단 소리는 저희 사운드 감독님이 정말 애써서 저와 같이 제가 집중했으면 좋겠는 부분, 특히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소음처럼 들렸으면 좋겠는 부분, 아니면 혼자 인물이 자기만의 상념 속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을 집중해서 만져주셨고,
음악 같은 경우에는 이건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가 교양 수업에서 작곡가 교수님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작곡가에서 곡을 영화과랑 협업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찾아뵙게 돼서 소개를 받고 엄청 많은 분을 소개받아서 저희 다른 연출자들에게도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협업을 하게 되었고 사실 제가 음악적 지식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 음악 감독님이 정말 우정 계속 5분 대기조처럼 제가 진짜 이 피드백도 이상하게 했어요. 막 팔랑팔랑하게 해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상하게 피드백을 했는데 정말 찰떡같이 일주일 동안 거의 같이 밤을 새면서 만들었습니다, 노래를. 음악이라는 게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분야라서 감독님들 고충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예. 뜨거운 열기 속에 한 분, 두 분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손 들어주세요. 마지막 질문을 받고 마무리 인사를 넘어가겠습니다. 그 금붕어 소생 프로젝트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그 사람 간의 관계와 금붕어 연결고리 같은 발상은 어디서 얻으셨는지, 금붕어를 선택한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리겠는데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이 금붕어라는 이미지가 작고 연약하고 뭔가 어항 속에만 갇혀 있고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지만 충분히 이미지적으로 눈을 사로잡는 매력이 있고 홀리게 된다 이런 거를 되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마치 우리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같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러지만 우리는 누구보다 열심히 이 관계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으로 금붕어와 인간관계를 연결해서 이 영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바로 연결해서 여기 앞에 마스크 쓰신 분한테 가겠습니다. 반대편으로 좀 오시면 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나비의 방식 작품 잘 봤고요. 두 가지가 궁금한데, 첫째는 이 작품 하면서 아쉬웠던 점 하나 정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단편이지만 이게 좀 긴 영화를 봤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향후에 좀 예산이 좀 지원이 된다면 나비의 방식인데 새로운 어떤 넥스트의 어떤 방식을 생각하고 계신 그런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아쉬운 거는 사실 뭐 연출자 입장에서는 아쉬운 게 너무 많아서 잠시 좀 더 생각을 해보고 마지막에 답변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답변을 할 텐데 영화 찍으면서 제작비가 너무 아쉬웠어요. 그랬는데 제작비를 만약에 더 투자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못 찍은 건데 더 뭐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마지막에 개인적으로 엔딩 장면은 사실 조금 아쉬워요. 그 수영 대회가 좀 더 광활하고 더 멋지고 더 큰 규모 있게, 정말 수영 대회는 일어났지만 이미 다 끝나고 시기를 또는 타이밍을 놓친 시점에서 도연이가 와서 하지만 자기만의 의식, 자기만의 애도 의식을 펼친다라는 그런 느낌이 더 들었으면 좋겠어서, 그 부분은 만약에 제 돈 말고 더 투자를 받게 되면은 그거는 좀 더 멋있게 찍어보고 싶은 마음은 있고요. 영화 찍으면서 가장 아쉬운 점은 아까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데 좀 더 공간이, 제가 영화 보면서는 그렇게 큰 생각을 못했는데 어제 그 황준 감독님의 그 같이 아무래도 수영장을 다 배경으로 하는 영화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 장례식장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는데 저 장례식장 너무 탐난다. 저 수영장 너무 탐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영화가 공간에 대한 힘이 분명히 있잖아요. 공간이 조금 더 웅장하고 또 진짜 같고 이랬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랬으면은 찍는 저도 좀 더 다양한 표정이나 다양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전달받거나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뭐 그리고 나머지의 아쉬운 점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그거는 그것보다는 좀 덜한 아쉬움인 것 같습니다. 차기작 관련해서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예, 마무리 인사하면서 그러면은 차기작이나 혹시 차기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관객분한테 마무리 인사하는 걸로 마이크 잡은 김에 바로 가겠습니다. 수영 영화는 언젠가 장편 영화로 또 다른 영화를 아이디어를 생각해둔 게 있어서 그 장애인인데 신체 교정을 목적으로 재활 수영을 하는 소녀의 이야기를 찍고 싶어요. 언젠가 장편으로. 근데 그거는 먼 차기작의 이야기고 일단은 장편 시나리오를 쓰면서 단편 시나리오 간단하게 이야기의 효능이라는 작품 3가지 옴니버스 이야기를 짧게 찍고 싶습니다. 네, 뭐 여기 계신 분들 자기자기 아쉽지 않게 많은 펀딩 드리면서 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이제 근부 소생 프로젝트를 하면서 정말 많은 걸 얻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 뭐 시나리오적이든 영화적이든 뭐 되게 가치관도 많이 바뀐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제가 이 작품을 찍으면서 제일 크게 더 생각 관객들이 뭔가 보면서 조금 노골적이고 조금 웃길 수도 있지만 그냥 확실한 희망과 어쨌든 관계에서 받는 상처에 너무 아파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언젠가는 다 소생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최근에 졸업 계획을 엄청 많이 질문을 받았을 때 그냥 똑같이 항상 답변을 했던 게 제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든 다른 일이든 저를 불러주는 데가 있어야 다음 계획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가장 컸고 하지만 이 영화를 만들어내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두려워했던 것들도 어느 정도 점철되고 좀 좋게 흘러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기 뒤에 제 조연출 친구가 서 있는데 저 친구가 저한테 이 영화가 제 족적을 따라온 영화 같다고 이 영화에 제 가족들도 나오고 저랑 정말 계속 함께 작업해왔던 사람들도 함께 했고 지금 관객 속에 제가 1학년 때 처음 참여했던 졸업영화 감독님들도 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나하나가 다 모여서 영화가 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관객과에 대한 마치면서 큰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